창백한 얼굴, 사라진 눈빛,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전공의 3년차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녀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가 내민 단 한 장의 명함에 병원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는 믿기 힘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 좋아요 받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내과 전공의 3년 차였던 박수진은 28세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그녀에게 병원은 꿈을 키우는 곳이자 동시에 지옥 같은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흉부외과 교수 김태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병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만큼 성격도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특히 여성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박수진, 너 정말 답답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의사라고 할 수 있어? 김태환 교수의 목소리가 수술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환자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김태환 교수는 수진을 유독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전공의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개인적인 외모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의사가 된다고. 환자들이 불쌍하다. 집안 배경이 있어서 의대 들어온 거 아니야? 실력으로는 턱도 없을 텐데.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참으려 했지만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잃어가고 있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김태환 교수가 수진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는 수진을 개별적으로 불러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서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예쁘긴 하다. 하지만 의사로서는 아직 멀었어.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줄까? 수진은 몸서리쳤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환 교수는 자신의 전공의 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가 한마디로 자신의 의사 인생이 결정될 수 있었죠. 수진의 동기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전공의 이민호는 과로에 시달리며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신경외과 전공의 최영희는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수진과 동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나 싶어. 근데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걸 투자했잖아. 이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의사라는 꿈을 위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어느 날 밤 응급수술이 끝나고 김태환 교수가 수진을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교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수진아. 교수님 부르셨습니까? 앉아봐. 오늘 수술에서 실수가 좀 있었는데.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수술에서 별다른 실수를 한 기억이 없었는데 또 무슨 일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진짜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야지. 김태환 교수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넘어 등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뭐? 싫다는 거야? 그럼 내일부터 수술실 출입 금지야. 김태환 교수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부하면 전공의 과정에서 낙오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지는 간신히 그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설사 말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태환 교수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더욱 가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박수진, 너 요즘 실력이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집중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이게 열심히 하는 거야? 차라리 간호사나 해라. 수술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수진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실제로 실수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의 할아버지 박명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80세의 고령인 그는 심장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교대 시간마다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수진을 무척 아꼈지만 이번에는 손녀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박명수는 수진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그의 눈에는 손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밝던 눈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수진아, 할아버지한테는 숨기지 마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수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환 교수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매일같이 당하는 인격 모독에 대해서, 그리고 며칠 전 교수실에서 벌어진 일까지. 수진은 울면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명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할아버지,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아니다, 수진아.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야. 박명수의 목소리에는 70년 법조계에서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 거야. 다른 후배 의사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전공의들도 각자의 지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명수는 담당 간호사에게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에는 일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명수가 건넨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대한민국 대법관 박명수. 간호사는 급히 원무과에 연락했고 30분 후 병원장이 직접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병원장은 50대 후반의 인물로 의료계에서는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직 대법관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명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병원의 원장 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박명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명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수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환 교수의 지속적인 괴롭힘, 성희롱, 그리고 병원 내 전반적인 수직적 문화에 대해서까지. 강민호 원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명수의 말에는 70년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과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문화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강민호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김태환 교수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소문은 병원 내에서도 돌고 있었지만 그의 의료진으로서의 능력 때문에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의료진들이 이런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게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아마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봤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겠죠. 박명수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병원에는 형식적인 고충 처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관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병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호 원장은 박명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병원 경영에만 신경 쓰느라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병원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박명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장 직속의 조사팀이 구성되었고 김태환 교수는 즉시 진료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다른 전공의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도 김태환 교수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김태환 교수님께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들 참고 있었어요. 조사팀이 면담을 진행하자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의 권력을 두려워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김태환 교수는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수술 중에 메스를 던지시기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욕설은 일상이었고 인격 모독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조사팀은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박명수는 다시 병원장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우 심각했습니다. 김태환 교수의 문제 행동은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고 피해자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강민호 원장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즉시 해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강민호 원장은 이미 준비된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설치,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이었습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사명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료를 괴롭히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죠. 박명수의 말에 강민호 원장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권력 관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박명수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평가 시스템, 익명 피드백 제도 등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박명수가 퇴원할 때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한 건 별거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병원 전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의료진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실제로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태환 교수가 사라진 후 다른 교수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희가 의료진 상호 존중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더 나은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에게는 멘토링도 해주고요. 박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판결문보다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진아, 기억해라. 내가 앞으로 선배 의사가 되어도 후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어라.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병원에서는 윤리경영 우수병원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강민호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병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들, 그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박명수는 이 소식을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훈장보다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손녀가 안전하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많은 의료진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듬해 봄 수진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박명수는 축하 식사를 위해 손녀를 만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의사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료들을 존중하는 의사가 되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의사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박명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왜 도와주셨어요? 그냥 참으라고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박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법이라는 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 내가 평생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남을 괴롭히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실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는 거야. 수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수지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어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의사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하며 의료진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소아과에서는 매월 상호 존중의 날을 정해서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점차 다 계속 편집은 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는 새로 들어오는 인턴들과 전공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수진의 이런 말에 많은 후배들이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을 해줍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요. 박명수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의료계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료윤리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환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박명수의 강연을 들은 의료진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의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그 병원은 지금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직장 문화를 가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간의 수평적 소통, 상호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유명해졌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명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년 의료윤리의 날을 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의료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에는 박명수도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어 의료진들에게 값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성스러운 사명입니다. 그 사명감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 병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은 의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후에도 건전한 병원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방식으로 좋은 문화가 의료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수의 작은 개입이 결국 의료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환 전 교수는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후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의료계에서 권력을 남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동기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공이었던 이민호는 이제 전문의가 되어 후배들에게 따뜻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고, 신경외과의 최영희는 의료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료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해야죠. 이들의 이런 마음가짐이 의료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수는 때때로 수진의 병원을 방문해서 젊은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경험담을 듣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합니다.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박명수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명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치료한 어린 환자의 부모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셨어요. 이런 좋은 의사를 키워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명수는 이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람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무서워하는데 제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세 마음을 열어요. 그래,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료들과는 서로 존중하면서요. 박명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수진이 쓴 에세이집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의사가 되는 길, 사람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수진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극복한 과정, 그리고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썼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의료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젊은 의료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의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수는 손녀의 이런 활동을 보며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지. 박명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문화병원으로 선정되어 많은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이런 방문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원의 변화는 한 분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명수 선생님께서 손녀를 위해 보여주신 용기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이 이야기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남을 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전체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명수의 작은 개입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를 낸다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명수가 손녀를 위해 보여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수진이 그 사랑에 보답하며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셨나요? 응원의 댓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